이용수 할머님,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 내가 썼다는 거예요. 옆에 수양딸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 내 나이 돼봐라. 글 똑바로 써지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다. 다시는 그런 말 말라. 라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수양딸도 직접 나섰어요. 매체 중앙일보. 직접 듣고 지웠다 고쳤다. 수일간 논의하며 회견문 썼다. 나랑 엄마가 직접 썼다는 거야. 배우가 궁금하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 라고 김어준 씨를 지칭해서 얘기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가만히 있는 시민을 상대로 배우니 뭐니 너무 화난다. 엄마 생각 아닌 건 한마디도 없었는데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그렇다면 김어준 씨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공적인 방송에서 음모를 제기한 거군요? 무책임한 거죠. 사실 저 수양딸이라는 분이 심지어 민주당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김어준 씨는 뭔가 프레임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소수 명망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할머니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뒤에서 누군가가 이걸 불러줬고 그거를 그냥 와서 읽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운동의 어떤 그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싸워준 경우에 가장 갈 수 있는 최악이 뭐냐면 이 피해자들에게 그 칼끝을 겨냥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기억이 잘못됐고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혹은 그냥 누가 적은 것을 읽어준 거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이 모든 정신대 혹은 위안부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할머니의 기억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일본 정부에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할머니의 말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은 지금 다 누가 조종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일본 정부가 아마 제일 좋아할 거예요. 꼬봐라.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냥 이렇게 뭐 조작된 거다, 날조된 거다, 하긴 그냥 뭐 남이 적어준 거를 그냥 읽는 거다 해버리면 일본 정부 제일 좋아하겠죠. 극우단체들도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극우단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장이 클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칼끝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수 씨가 무슨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과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끝마다 이재명 기자, 이건 패널 개인의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다른 분의 해명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불필요한 사족을 다는 데는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최소한 진행과 논평은 구분돼야죠. 그게 방송이 어떻게 보면 기본일 텐데 뭐 신문에서도 사실과 오피니언이, 의견이 구분돼야 하듯이 당연한 건데 TBS에서 김원식 군이 진행자인데 본인이 다 논평을 또 합니다. 더욱이나 더 큰 문제는 이번 발언에서 사실 어디까지 다 추정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정신근로대 문제, 근로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구분하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의 얘기가 아니라 뭐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걸 알려진 최용상 뭐 가자 평화인권당 대표의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고 또 소수 명망하는 단어를 할머니가 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다 추정입니다. 근데 추정을 가지고 명백해 보인다. 이건 분명한 논리적 오류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했을 때 기억이 달라졌다. 기억이 흐릿해진 것 같다. 이렇게 기억의 문제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으로 더 큰 프레임을 가져왔었는데 그것이 문제 제기한 당사자가 이용수 할머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게 증명됐죠. 본인이 언제 끌려갔고 언제 위안부 사실을 처음 토로했고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사실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느꼈던 제가 개인적으로 한 핵심은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했다는 것보다는 30년간 정대와 활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결국 근로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섞이면서 일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이런 정확한 진단 속에서 해법 자체도 한일 미래 학생들이 결국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과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30년간 정대협 운동을 같이 해왔던 할머니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뚜렷한 기억력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배우서를 꺼낸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인 음모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재명 기자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입니다. 예. 기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자회견 보시면은 이렇게 줄줄줄 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분명한 생각들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누가 그걸 만약에 써줬으면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억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그걸 누가 사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엄청 기억력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김진애 노지구쇼는 방송 심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친여 네티즌들은 돈 없는 할머니를 향한 조롱성 댓글도 달리고 있어서 오늘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30년 공든탑 노역이 무너뜨렸다라고 할머니를 조롱하고요. 질투할 시기 전 발로다라고 할머니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대구 경북 출신 역시 다르다라거나 저 대구 할머니는 애초에 정치인이다라는 인신공격성 비판의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기자회견 영상 댓글에는요. 토착 왜구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을 향해서 토착 왜구다라고 글을 쓰신 분은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저 글을 쓰신 건지. 갈라치기 한 할머니. 스스로 망하는 게 가는 건가. 할매 그만하이소. 추합니다. 친일파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라. 라는 식의 조롱성 댓글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런 글들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 저런 거를 전해주지도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우리 손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제 두 번 저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일종의 음모론으로 읽힐 수 있는 이야기를 프레임을 제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수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정리된 기자회견문보다는 1시간 넘게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고요. 저나 김용태 의원님이나 기자회견문을 사실상 직접 쓰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저도 구술로 하는 말하고요. 회견문으로 하는 그 문장으로 예. 정리하는 건 달라요. 그거를 그렇게 추측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상처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기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의기억연대가 가지고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된 입장과 피해자 할머니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이제 나왔었거든요. 조금씩 다르다, 다른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돈을 받을 건지 말 건지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미래를 가는 열쇠말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신다고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어느 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평생 있지 않고 그 국가를 저주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 아들, 딸들을 저주해요. 근데 우리 이 위대한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들아 니네는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한일 관계 지금 엉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베 정부에게도 일본 국민들에게도 특히나 우리 미래를 젊어지고 나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로 갈 수 있는 한일 관계가 더 잘해갈 수 있는 열쇠말을 딱 주셨어요. 예. 그 열쇠를 받아들고 어떻게 가야 될까를 어떻게 이 자물쇠를 열고 나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배우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댓글을 달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이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순간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분리하자고요. 아까 회계부정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하고요. 근데 이게 아마 윤미향하고 정의기억연대하고 분리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의기억연대에 임원진, 실무자들 정확하게 책임지고 물러나시고 정의기억연대를 온전하게 새롭게 그 리빌딩해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 정의기억연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할머니들하고 같이. 다만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